바른정당이 오늘 새벽까지 진행된 의원총회 끝에 바른정당 유승민,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3자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창당 이후 당과 후보 모두 지지율이 부진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또 현재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독주를 막기 위해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유승민 후보는 단일화 반대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 한편 안철수 후보는 인위적 연대는 거부한다는 입장, 또 홍준표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2주 앞둔 시점에서 제기된 바른정당의 3자 단일화 제안. 과연 실제 성사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4월 25일) 화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유승민 후보 사퇴론으로 내용을 겪던 바른정당이 급기야 3자 단일화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제안인지 세 분의 전문가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재열 시사인 기자 계속 자리하고 계시고요. 영상편지 김남국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편지 준비해 오셨나요? 아니요, 오늘은 준비 딱히 안 했습니다. 왜 최진봉 교수 따님에게 보낸다면서요? 네, 최진봉 교수님 따님이 95년생이라 그러셔가지고. 김남국 변호사 몇 년생인데요? 저는 비밀입니다. 그래요? 네. 감옥 가고 싶어요? 네. 이실 직고 안 해요? 네, 아직은 어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최준봉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남국 변호사의 미래 자기인데. 자, 저희는, 고재열 기자님.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반영해드리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고재열 기자님. 저희는 웃고 우리가 더 행복한 삶 같아요. 대선 주자들보다. 그렇습니다. 저 스트레스 받는 일을 해야겠죠, 누군가? 네. 예. 저희는 정말 행복하고요. 그러니까 예. 저랑 이 봉도사님이 단일화할 일도 없고, 예. 그리고 또 아니, 단일화할 수 있죠. 서로 출연료를 놓고 가위바위보 단일화하는 거죠. 정말 갑자기 이 순간 또 행복이 밀려오는 게 지금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했던 권력 서열 1, 2위 분들도 3.3평? 예. 3평 정도 되는 방에 계시고, 대한민국 제일 큰, 재벌 회사의 이 오너분도 3평에 있는데. 거기 1.9평이요. 네. 예. 우리는 이렇게 넓은, 집에. 예. 그리고, 이렇게 자유롭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감사하고요. 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바른정당 얘기해 주세요. 네. 바른정당이 어제 의총을 하면서, 그야말로, 자중질환을 드러냈습니다. 어허. 지금 멀쩡히 후보한테 참 재밌는 거죠. 뭐냐면 문제는 홍준표 후보한테 나타났지 않습니까? 예. 돼지 흥분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된 사람은 홍준표 후보인데 사퇴하라는 사람은 유승민 후보가 된 격인 사당의 거죠. 후보를 자기들 뽑아놓고. 네.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 세 번의 TV 토론 결과 가장 잘한 그렇죠. 후보로 꼽히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전도 유망한 후보를 이 자당 의원들이 자기들 손으로 사퇴시키려고 했는데 의원총회에서는 그것은 이제 무산됐지만 그러나 자유한국당 그리고 국민의당과 함께 원샷 단일화는 추진하겠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그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는 후보대로 알아서 예. 뛰어라. 우리는 단일화를 위해서 뛰겠다. 지금 이렇게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예. 전도 유망한 후보를 전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최진봉 교수님. 예. 어제 의총. 예. 저희도 이 결과를 보려고 12시까지 기다렸었는데요. 예. 의총이 12시가 넘어갔어요. 그렇죠. 7시 30분서부터 시작한 게. 예. 그 의총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보도 나와 있지만, 예.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3당 단일화 하자라고 하는 제안이 나왔는지,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 이에 대한 반응은 어땠는지. 1차적으로, 그러니까 경론이 있었죠. 오랫동안 그렇게 회의를 했는데 경론이 있었던 이유는 예. 사실은 31명의 의원들이 발언을 다 했다 그러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문제는 김무성계라고 얘기하는 또 MB계라고, 구 MB계라고 예. 분류되는 분들 중에 일부가 이제 사퇴론을 좀 들고 나오면서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제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입장 바꿔놓고 여기 있는 누구라도 본인 후보로서 정말 완주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거 앉혀놓고서 그 자리에 지금 있었던 거 아닙니까? 유승민 후보가 갑자기 내려와서 그 회의에 참석했는데 30분 정도 늦게 그 자리에서 사퇴론을 꺼내고 심지어는 만약에 사퇴를 안 하거나 사퇴란 말까지 안 했겠죠. 예를 들면 연합이라든지 아니면 후보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협박까지 일삼는 예. 그런 말들이 오갔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강경한 소위 일부 의원들, 그 의원들의 그런 강경한 태도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유승민 후보가 혼자 완주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 회의 분위기가 결국은 나중에 결론적으로 나올 때는 유승민 후보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후보는 바라본다. 그냥 그걸 보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3당 연합이든 아니면 후보 단일화를 추진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건 결국은 유승민 후보를 바보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승민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은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그랬어요. 예. 회의 끝나고 나서 인터뷰할 때도 본인은 변화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뭐 주호영 원내대표든 이런 분들, 책임 있는 분들은 뭐라고, 주호영이 아니죠. 참. 주호영은 국민의당 원내대표죠. 아니죠.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 등장인물이 많다니까 헷갈렸군요. 주승용이고 주승용이고 주호영 맞습니다. 예. 여수의 주승용. 그렇죠. 예. 주호영 원내대표가 예. 우리 주승용은 옛날에 재떨이 사건.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가 나서서 얘기하기를 우리는 3당 합당이나 연합에 대해서 추진할 거다. 그리고 후보는 그거를 지켜보기로 했다. 이런 예. 표현을 썼는데 그 자체가 저는 그 유승민 후보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후보가 뭘 지켜봅니까? 후보는 분명히 지금도 계속 본인의 길을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바른정당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사실 지지율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것도 저는 명분이 없다고 생각해요. 후보가 지지율이 안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후보 사퇴하라 또는 뭐 다른 후보와 연합해라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정신에 맞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특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친박을 다시 끌어안고 지금 뭐 조원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죄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시키겠다고 주장하는 조원진 의원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과 손을 잡겠다고 하는 홍준표 후보를 협상의 대상 또는 합당의 대상 또는 연합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과연 예. 바른정당을 창당할 때 그 정신이 어디로 갔는지 또 그것이 그러니까요. 진실인지 아닌지도 의심스러운 친박 청산을 사실은 전제 조건을 걸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자유한국당과 연합을 하겠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분들이 처음 빠져나올 때, 새누리당 있을 때 나왔을 때의 정신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태도라고밖에 생각이 안 예. 됩니다. 김남국 변호사님. 네. 바른정당이 만들어질 때의 창당 정신은 이제 최준명 교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과거 적폐 세력으로 본 거 아니에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그 국정농단 세력과 함께 할 수 없다. 핵심이 겁니다. 네, 맞습니다. 국정농단, 부역자라는 표현까지 안 썼지만, 국정농단을 방조하거나 비호한 세력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러고 나왔어요. 새로운 보수를 표방하면서 보수의 새 희망,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게 바른정당의 기치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예. 저도 이제 정치를 했었기 때문에 동업자적 관점에서 보면 33명 의원 중에 10명 정도만 도와주고 한 20여 명은 뒷짐 지고 수수방관하고 있었어요. 네. 이게 정당에서, 공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지시라 그럴 뻔 깜짝 놀랐어요.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라고요. 이제까지 열심히 도왔는데도 지지율이 안 올라갔으면은, 이렇게 하는데도 좀 안 되니까 어떻게 좀 묘안을 좀 내보자. 근데 이번에 보수 진영이 집권 가능성 없어요, 어차피.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른정당에서 단일화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 사실은 이 바른정당 의원들 33명이 뭐 똘똘 뭉쳐가지고 사실은 유승민 후보를 띄웠어야 되는 겁니다. 어찌됐건 뭐 단일화의 명분이나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서더라도 예. 바른정당에서도 뭔가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안에서 이렇게 자중질환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보자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지지율을 일단은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끌어올려가지고 예. 뭔가를 하려고 했어야 되는데 지지율을 지금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 찰나에 아예 그 후보를 주저앉힌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의 어떤 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후보자와 본인의 어떤 그 바른정당의 의원들의
그 정치가 가는 길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대선 후보로서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로서 끝까지 완주를 하고 보수로서의 어떤 합리적인 어떤 기준과 새로운 이야기, 어떤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게 정치적인 어떤 자산이 되는 건데 지금 바른정당의 의원들은 유승민 후보가 몇 프로를 나오건 간에 사실은 집권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지금 바른정당의 의원들은 지금 이번에 어떤 대선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선 이후에 어떻게 벌어질 어떤 보수의 어떤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화할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유승민 후보의 어떤 주자, 완주의 어떤 그런 것들의 가능성을 완전히 접어두고 본인들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아예 지금 후보를 잡아가지고 그냥 주저앉히는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고재열 기자님, 이거 네. 들여다보면요.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하고 많이 비슷해요. 네. 당은 틀리지만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후보가 된 다음에 200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하거든요. 예. 그때는 이제 집권하고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른바 이제 홍삼 트리오 그 자제분들 문제도 좀 있었고 그랬고 집권 세력의 그 김대중 국민의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의식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어서 같은 정당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뭐 10% 초반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그 당에서 얼마나 흔들었습니까? 예. 제3의 후보를 내야 된다. 지금 후보를 접어야 된다. 예, 지금 상황 그런데 이제 어쨌든 당시에 이 여당이 참패한 이유는 말씀하셨던 이유 때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가 또 책임을 져라는 책임론적인 성격도 예.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당 지지율이 사실은 낮은 상태에서 후보가 선전하면서 아직 지표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잠재력을 지금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랄까요, 이렇게 이 정도면 등에 칼을 꽂았다라는 표현을 그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지금 단일화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단일화라는 거는 텐션이 긴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긴장이 있으려면 단일화를 해서 문재인 후보를 이길 수 있다. 어떤 그런 지점까지 이렇게 상황이 와야 되는데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벌어진 상황. 그렇죠. 이미 10포인트가 그렇죠. 지금 넘어섰죠. 붙어 있어서 국민의당이 결합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국면이 아니라 지금은 사실은 단일화해서 지면은 더 우스워지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보이는 결론은 그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예. 아주 간단한 겁니다. 뭐냐면 자유한국당에 돌아가겠다. 그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 협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건 뭐냐면 최소한의 지렛대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솔루션을 제공했는데 유승민이 고집을 부려서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안 되겠다. 나는 규칙 사유를 돌아가겠다. 당신한테 했고 우리는 가겠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철학이 없는 탈당 뒤에 철학이 없는 복귀의 어떤 그런 구실일 뿐인 거죠. 예. 자, 최 교수님, 어찌 보면 이제 이것이 명분 없는 반문연대잖아요. 그렇죠. 누가 싫어서 후보를 단일화하겠다? 예를 들어 DJP 연합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기치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역 호남과 충청에 근거하고 있었던 지역 정당이 하나가 되면서 지역 감정도 뛰어넘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도 좀 해본 거고. 그랬었죠. 사실은 근데 속내를 들여다봤더니 예. 이런 얘기를 해요. 바른정당 의원들이 지방 조직이 무너지고 있다. 예. 이를테면 내년에 지방자치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역 기초 의원들이 지금 이 선거에서 띄워줘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이쪽으로 넘어왔던 바른정당 기초 광역 의원들이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고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선거가 지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미래가 없다? 예. 이런 본인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후보를 흔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문제라고 보는 거죠.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신 예. 것처럼 이제 지역에 있는 조직들이 제가 막 아니면 유승민 후보하고 그냥 예. 이 공감 능력이 그러니까요. 막 싱크로율이 막 100%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정 의원님이 저런 싱크로율이 나오는 것은 진정이라고 봐요. 진정성이 있다. 왜? 정치적으로 지향점이 다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그 유승민 후보가 당하고 있는 그게 바르지 못하다는 것은 울분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바르지 못한 정당이 되는 그렇죠. 거죠. 바른 정당이 아니라 예. 바르지 않은 정당. 예. 이렇게 이름을 안 바른 바꿔 정당. 예, 그렇게 바꿔 달아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러니까 조직을 이제 걱정하는 거예요. 지방선거나 지금의 조직들이 움직여주지 않고 지지율이 오르지 않다 보니까 예. 이 후보를 지지했다가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건데 저는 그게 너무 지역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사실 자유한국당이 물론 보수들의 일부 보수들의 지지, 친박 골수 친박들의 지지를 받아서 어느 정도의 지지를 얻고 있지만 저런 모습이 과연 계속 갈까? 저는 좀 그건 의문이라고 봐요. 물론 골수 친박들은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겠지만 그래도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는 보수층, 또 중도에서 보수로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보수 세력에 대한 어떤 희망도 저는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자유한국당보다 지지율이 안 나온다고 하는 유승민 후보의 그런 지지율 때문에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아주 먼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이익에만 급급해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바른정당에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바른정당이 다시 자유한국당에 흡수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는요, 그거는 정말 명분도 없고 왜 거기서 뛰쳐나왔으며 또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또는 나오면서 얘기했던 그런 뭐 선결 요건이 해결됐다면 또 모르겠어요. 바른정당이 나오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연합을 하거나 통합을 하거나 아니면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는 친박 청산이 가장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홍준표 후보를 보십시오. 친박하고 끌어안고 있잖아요, 지금. 박근혜 무죄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저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후보와 연합을 하고 그런 정당, 조원진을 끌어안고 또 남재준 이런 사람을 끌어안는 그런 정당에 다시 흡수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폭탄을 치고 자멸하는 길로 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그게 본인들이 볼 때는 그게 뭐 확장력을 키워서 보수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나면 보수 진영도 일정 부분 좀 구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친박, 골수 친박들이 지금은 위기감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새로운 보수 대안이 나온다고 하면 건전한 보수, 소위 정말 국가를 위하는 보수라고 하는 세력이 새롭게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것도 충분히 대안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그러면 예. 바른정당이 그런 자세로 계속 갈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당장 이번 대선에서 당선이 안 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명분을 버려버리면요. 정치에서 명분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어차피 집권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보수의 새 희망을 만들어놔야죠. 그렇죠. 그렇게 새로운 되면 근거지. 그럼요. 그러면 마음을 둘 곳 없었던 보수들이 어찌 보면 바른정당을 지지하면서 새로운 보수 세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근거지가 생길 텐데 예. 그런 부분들을 너무 쉽게 이렇게 버리는 것은 자기 앞에 이익에만 급급한 아주 근시안적인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두 분한테 제가 공통 질문 던져도 돼요? 예. 눈을 감고 들으면 두 분의 목소리가 똑같아요. 왜 그래? 같이 나오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한 가족이 되려고 하는 준비하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바른정당 의원들한테 그 영상편지 한번 영상 쓰는 편지요? 게 아니 근데 제가요. 네. 바른정당 의원들하고 친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나 복권 시켜줘라. 네. 그럼 내가 바른정당 입당하마. 오. 네. 그래서 좋은 보수의 새 희망을 만들겠다. 그래서 네. 좋대요. 예. 그러나 5월 9일 전에 복권을 시켜줘라. 그 유통기한은 5월 9일까지다. 5월 9일 지나면 안 된다. 그랬더니 더 실망해갖고 지지율이 안 올라가나 봐요. 근데 바른정당 의원들이 이렇게 계속 후보를 흔드는 거는 옳지 않은데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누더라도 예. 그 결론 부분에 갖고 이게 원래 영상 편지를 띄워야 되는데 지금 뭐 미리 띄우죠. 그래갖고 특히 이제 바른정당에 김성태 그 바른정당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완주사를 거듭 밝히는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당론을 번복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솔한 처사라고 비판했어요. 야, 이게 달리는 레이서한테 이렇게까지 할 정도는 저도 김성태 의원이 개인적으로 다른 데 가서 재비판을 해도 저는 꽤 합리적인 보수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뭐라 그랬냐면 좌파 패권 후보의 당선을 막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 친박이 그 적폐 세력 청산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런 분들에게 특히 이 김성태 20명 도와주지 않았던 의원들, 예. 도와주는 의원들 말고 네. 그분들에게 영상 편지를 길게 하면 메시지가 약하니까 간단하게 예. 뭐 집에 돌아가십시오, 뭐 의원직 사퇴하십시오 이런 건 하지 말고 예. 그럼 걸릴 수 있어요. 네. 예. 근데 조금 영상 또 편지. 당황해가지고 제가. 네.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서 시간을 주잖아요. 그럼요. 네. 예. 자, 카메라 스탠바이 클로즈업 큐. 네, 안녕하세요. 바른정당 의원님들, 영상편지의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안타깝습니다. 어제 이제 밤에
뭐 5시간 동안 의총을 열어서 굉장히 많은 여러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들었는데요. 본인들께서 이야기하시는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라든가 뭐 3당을 단일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국민들이 정말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민들의 어떤 지지나 국민들의 이해가 없는 단일화는 뭐 정치적으로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어떤 정치 생명으로도 저는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뭐 보수의 어떤 뜻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는 뜻으로 바른정당을 창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쉽지 않은 길일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번 대선 때 정말 조금 힘들다고 하더라도 정말 실패할 것이 보이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어떤 심판과 투표를 받기 위해서 끝까지 좀 달리는 길을 가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승민 후보 화이팅 한번 하셔야죠. 네, 유승민 후보님 제가 2주 전에 만나서 인사드렸죠.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저 이름 잊지 말아주세요. 유승민 의원님 화이팅! 예. 꼭 유승민 후보를 찍겠다는 뜻은 아니죠. 아,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고철 기자님, 네. 훈훈하지 않아요? 아, 지지하지 그런데, 않는데 예. 대한민국의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 주로 따님이 예쁜 어른들한테 친절한 것 공통점을 같아요. 찾으셨네요. 예. 역시 독설닷컴이야. 근데 웃는데 눈은 노려보면서 웃어요. 특이한 수법인데. 자, 아직 저희 딸은 그만큼 크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랩을 들여다보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김무성 의원계에서 이렇게 흔들어요. 네. 무슨 사감도 아니고 아니면 이분들이 그 분석을 하기에 자유한국당으로 롤백 하려고 그런다? 그렇게 하기에는 당을 깨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자, 이제 당을 깨진다고 보고 있는 건가요? 여기서 지금 그동안 잠잠하던 분들 중에 예. 지금 이제 깨어나신 분들, 예, 그런 분들을 우리가 주목합시다. 그러면 예. 첫 번째 지금 김무성 의원이 지금 잠잠하다가 예. 어디 영도대교에서 오뎅 먹다가 지금 오셨는지 지금 이제 돌아오셨어요. 예. 네, 그리고 보폭을 호도 있잖아, 호. 예. 옥새 김무성. 네. 예. 하여튼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또 저쪽으로 보면 국민의당에서 보면 김한길 전 대표가 보폭을 또 움직이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분들이 지금 오셔서 보폭을 넓히고 있는데 일반인들하고 대선에 대한 전망은 제가 봤을 때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대선을 뒤집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대선은 거의 끝난 게임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런데 이 대선이 끝난 게임인데 예. 내 게임은 이제 시작인 거죠. 그렇죠. 내년 지방선거도 있죠. 네. 그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이제 바로 또 국회의원 선거 준비회의죠. 이 당의 헤게모니를 당대표 잡아야죠. 네, 이 당의 헤게모니를 놓고 봤을 때 지금 막판에 와서 나는 도와주고 뭘 되려고 했었다. 그런데 후보가 못 나서 지지 않았느냐. 그럼 어떤 후보를 진 후보는 역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선에서 진 후보가 그 뒤에 뭐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어떤 역할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그런 지분은 없어요. 그러면 그 뒤에 어떤 새로운 이 주체가 그걸 수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수습 세력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김한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보였던 안철수 그리고 당대표였던 당대표이죠. 네, 현재 당대표인. 이 뒤를 겨냥해서 본인의 어떤 보폭을 보여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 김무성 의원 입장에서도 이 당의 지금 상징성을 전부 유승민 자기가 의원이 가져갔다. 가져가 버리면 예. 지금 이제 좀 이런 표현 그렇지만 대선 주자로서 광은 지금 잘 팔고 있거든요. 예. 지금 3번 TV 토론 매번 잘했다 하고 아깝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대선이 끝나면 지고 나도 유승민 의원의 어떤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남아있는 거죠. 예. 예. 거기에 김무성 의원은 그럼 뭐가 됩니까? 그냥 별책 부록이 되는 거예요. 아하. 예.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역할을 하는 거, 지금 안 되는 선거에서 예. 되게 하는 모형을 하는 거, 이 자세는 자기 당권을 놓고 치고 나가는 일종의 복선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팀워크를 만들어 보고 있는 거죠. 어차피 정계 개편이 있습니다. 예. 어차피 정계 개편이 있는데 거기에서 누가 주도권을 어떤 식으로 잡느냐 했을 때 이런 결합 세력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최주문 교수님. 예. 자, 그런데 이게 느닷없이 보통 정가에서요. 3자 후보 단일화다. 예. 그럼 상대당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일단 지금 반응은요. 예. 자유한국당 반대했어요. 그렇죠. 자유한국당 뭐하고 반대했냐면
3당 후보 단일화를 반대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당하고는 뭐 정책과 정치성이 틀려서 같이 할 수 없다. 바른정당하고는 하겠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나왔고요. 네. 국민의당은 무슨 얘기냐? 인위적인 그 후보 단일화 찬성하지 않는다.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반면에 또 손학규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종구 정책위 의장. 이종구 정책위 의장은 누구냐면 유승민 사퇴를 주장했던 후보예요. 그렇죠. 의원이에요. 이분하고 마치 뭔가 그 패권에 맞서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교감 있는 것처럼 물밑으로 뭔가 접촉이 있었을까요? 그럴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유승민 후보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후보한테 얘기도 안 하고 물밑 접촉을 한 것에서 불만을 표시했어요. 아하. 유승민 후보가 나중에 알고서.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이미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었던 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당대당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 차원에서의 뭐 연합이든 아니면 통합이든 이런 논의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몇몇 분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 유승민 후보가 그걸 알고서 나중에 섭섭함을 표현했다고 지금 후보도 모르게 홍준표 측과 단일화 협상을 진행했다는 게 너무 섭섭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후보한테 얘기도 안 하고 당에서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대선 체제가 후보 중심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당이. 당 대표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면 당이 철저히 후보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후보를 무시하고서 당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유승민 후보를 그 바른정당에 있는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한마디로 하면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안 될 후보니 저 사람 그냥 열심히 싸우고 있으니까 적당히 도와주는 척 하다가 발 빼겠다고 하는 그런 심산밖에 안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 나눴듯이 본인들의 후를 노리는 나중에 지방 뭐 선거든 아니면 당대표 선거든 이런 데서 본인의 어떤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더 강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우리 고 기자도 말씀하셨지만 대선 끝나고 나서 많이 완주를 하게 되면요. 떨어지더라도 그분의 어떤 가치는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자산을 지금 갖고 가는 그럼요, 거죠. 당연하죠. 그리고 차기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적인 지지를 또 끌어모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결국은 당내 어떤 만약에 그 사람이 대선에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런 모습을 안 보이겠지만 어차피 당선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본인의 이익을 챙기겠다밖에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이 결국은 물밑에서 자기들 욕심 챙기기 위해서 다른 당과 물밑 협상을 하는 그런 태도로 보였고 결국 유승민 후보의 이런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하나의 원인도 사실은 그렇게 나몰라라하고 제3자적 관점에서 자기 입만 챙기려고 하는 바른정당 의원들의 태도도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각 당의 반응을 보면요. 김남국 변호사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측은 반국민 반민주적 연대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준표 측은 안철수 국민의당과는 정치가 다르기 때문에 연대할 수 없고 다만 보수 대통합만 가능하다 하면서 유승민하고 하자고 하고 있고 이제 국민의당이 이제 이 속내가 복잡해요. 안철수 측이 인위적 연대는 거부한다 했는데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단일화에 나서야 된다고 하면서 당이 또 이견이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네. 사실은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딜레마 상황에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1위 후보인 문재인 후보와의 어떤 격차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호남에서 사실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가 굉장히 빠지고 있는 게 문제인 겁니다. 빠지고 있죠. 네, 그게 이제 눈에 띄일 정도인데요.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라든가 어떤 대의 명분을 찾아가지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보수층을 끌어안기 위해서 단일화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보수 단일화를 했을 때 명분 없는 보수 단일화, 결국에는 촛불 민심이나 이런 것들을 거스르는 단일화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수의 어떤 표심은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호남의 표심은 어떻게 될 것인가? 호남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어떤 그런 선택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딜레마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절대 단일화는 없다. 그러면서 국민에 의한 단일화만 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여론조사를 놓고 보게 되면 국민에 의한 단일화조차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놓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패배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본인의 이번 대선 이후에 삼수를 할 수 없는 아예 그냥 이제 선거 자체가 끝나버리는 정치적인 어떤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런 어떤 악수를 둘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올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이 단일화는 어떤 계약으로 치자면은 사기 계약에 가까워요.
계약 주체 지금 이 단일화를 만들고자 하는 그러면 바른정당이 극히 대상이 없는데. 일부 그룹이잖아요. 예. 그리고 다 얘기가 다르잖아요. 만약에 계약 주체들이 와서 모여서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홍준표랑은 못하지. 우리는 적폐랑은 못해. 그리고 우리는 안철수랑은 못하지. 예. 그러니까 서로 와가지고 우리는 절대 안 되는 사람들 모아놓고 같이 하자는 얘기인데 이거는 마치 이번 시기가 아니라고 하는 티가 나네, 그 대목을 보면. 스님하고 목사님하고 신부님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지어보자라고. 예. 종교 통합하자. 예. 예. 그거랑 똑같은 거죠. 단일 종교 지도자를 뽑자. 예. 하여튼 그런 예. 예. 이제 사실은 이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는 절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은 이게 진짜인지 사실은 조금은 의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예전에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이 창당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의 합당은 절대 없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김한길 그때 당시에 민주당 대표와 합당을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으로서는 지금도 뭐 연대를 하지 않겠다, 자강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당과 다른 어떤 보수 정당 간의 물밑 협상을 통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뭔가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배신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국민의당에서 뭔가 이렇게 뭐 승리를 위해서 연대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고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그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길이기 때문에 절대는 해서는 안 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최 교수님, 국민들 배신하는 것보다도 이제 지금 그 안철수 후보가 예. 지지율을 받는 것이 양측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이제 네, 문제가 문제가 있는 있다면 거죠. 진보 쪽에서도 받고 보수 쪽에서도 받고 진보는 이제 진보의 어찌 보면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호남에서 지지율을 받고 있는데 예. 이게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경상도 가면 경상도 그 지지를 얻어야 되고 호남 가면 호남 지지를 얻어야 되고 근데 이제 단일화 문제가 나오고 예. 저는 이미 예. 그 순간적으로 그런 것도 들어요. 단일화 한다 그러면서 유승민 후보에게 단일화로 나서자라고 네. 하는 게 당시 사퇴하라고 하는 얘기보다 그럼 좀 틀리거든요. 그렇죠. 네. 오히려 지금 네. 벼랑하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단일화 한다 그러게 되면 호남에서 지지하고 있던 유승민을 지지하고 있던 분들 저거 경상도 이런 그 보수 세력과 단일화 하나? 네. 그럼 빠진단 말이에요. 네. 또 보수 세력 쪽에서는 이쪽하고 단일화할 거 뭐 굳이 내가 저쪽에서 지지할 거 뭐 있나 그러면서 그럼 뭐 이쪽으로 힘을 좀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오히려 안철수 흔들면서 유승민이 지지가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는 이런 뭐 그럴 효과는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예. 물론 뭐 의미 있는 아주 많은 예. 차이는 예.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왜냐하면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끝까지 아니라고 얘기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끝까지 장악론으로 갈 것이고요. 단일화를 물론 이제 김남국 변호사 얘기처럼 막판에 가서 정말 밀려가지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막판에 어떤 배팅하는 방법으로 그 방법을 쓸 수는 있지만 그것도 성공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입장에서 3당 그렇게 주장하는 바른정당이 주장하는 단일화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요. 나서는 순간 방금 지적하셨듯이 호남의 지지율이 변동이 올 가능성이 있고요. 보수층에서도 그걸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그렇죠. 않을 가능성이 달갑게 있어요. 생각하지 않고 그럼요. 있죠. 그렇게 됐을 때는 본인한테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부가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너지가 이런 거잖아요. 1 플러스 1이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시너지도 있지만 반대로 1 플러스 1이 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잘못 합치게 되면. 그러니까 그 화학적 결합이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안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것을 안철수 후보가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제안을 들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막판에 만약에 모험적으로 배팅을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선의 판세를 흔들 만큼의 그런 정도의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고 기자님. 네. 당들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부정적으로 보는데 서로 말은 안 하지만 지금 이 단일화 제안 그다음에 찬반 이게 이번 대선이 아니라 이번 대선 이후의 상황을 보는 거라고 봤잖아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유승민 후보가 레이스를 걸지 못하고 접는다? 그럼 오히려 당은 더 위태로워지는 거 아닌가요? 네. 당을 일단 최근 들어가고 자유한국당을 가고 싶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TV 토론이 3번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예. 또 앞으로 오늘 저녁부터 해가지고 또 3번이 남아 있는데 그동안 이 3번
동안 잠재력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것이 어떤 수치화 안 됐던 부분이 있지만 아직 3번의 기회가 있어서 본인이 인정할 수 있는 난 진짜 여기까지구나. 정말 투표 날부터 지지율이 오를 것 같다. 그런 이제 본인이 인정하는 포기할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게 지금은 아닌 거죠. 예.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 자유한국당 후보가 홍준표 후보가 친박 청산을 해서 어떤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난파선에서 나온 탈출선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탈출선이 또다시 난파하려고 그러니까 그 배라도 다시 돌아갈까 하는 이제 그 지점인데 예. 홍준표 후보가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친박 청산까지 해주지도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그 여지는 다 막힌 거죠. 알겠습니다. 바른정당에서 제안한 후보 단일화 유승민, 홍준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 맞서 한 명의 후보로 단일화하자는 주장입니다. 이념과 정체성도 다른 정당 후보 간의 단일화인데요. 목표는 오로지 문재인 당선만 막겠다는 반문연대 단일화인 것입니다. 유승민 후보의 반발과 국민의당의 반대, 이런 주장을 한 바른정당, 이 주장에 호응하는 일부 세력이 있긴 하지만 과연 이들의 인식이 정상인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이번 대선은 촛불 대선입니다.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만들어낸 대선이니만큼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새겨봐야 하는 선거입니다. 자신들만의 리그를 위한 정치공학적 이합집산을 하려는 세력은 또다시 국민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탄핵되고 감옥까지 가게 됐는지를 새겨보면 국민을 외면한 정치적 노름을 반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심판과 사랑, 지지를 받는 것이 선거이만큼 제발 정신춤 똑바로 차리라는 말을 전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4월 25일 화요일 정봉주의 품격시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재밌는 거죠. 뭐냐면 문제는 홍준표 후보한테 나타났지 않습니까? 예. 돼지 흥분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된 사람은 홍준표 후보인데 사퇴하라는 사람은 유승민 후보가 된 격인 타당의 거죠. 후보를 자기들 뽑아놓고 네.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 3번의 TV 토론 결과 가장 잘한 그렇죠. 후보로 꼽히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전도 유망한 후보를 이 자당 의원들이 자기들 손으로 사퇴시키려고 했는데 의원총회에서는 그것은 이제 무산됐지만 그러나 자유한국당 그리고 국민의당과 함께 원샷 단일화는 추진하겠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그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는 후보대로 알아서 예. 뛰어라. 우리는 단일화를 위해서 뛰겠다. 지금 이렇게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예, 전도 유망한 후보를 전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최진봉 교수님. 예. 어제 의총. 예. 저희도 이 결과를 보려고 12시까지 기다렸었는데요. 예. 의총이 12시가 넘어갔어요. 그렇죠. 7시 30분서부터 시작한 게. 예. 그 의총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보도 나와 있지만 예.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3당 단일화 하자라고 하는 제안이 나왔는지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 이에 대한 반응은 어땠는지. 1차적으로 그러니까 경론이 있었죠. 오랫동안 그렇게 회의를 했는데 경론이 있었던 이유는 예. 사실은 31명의 의원들이 발언을 다 했다 그러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문제는 김무성계라고 얘기하는 또 MB계라고 구 MB계라고 예. 분류되는 분들 중에 일부가 이제 사퇴론을 좀 들고 나오면서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이제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입장 바꿔놓고 여기 있는 누구라도 본인 후보로서 정말 완주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거 앉혀놓고서 그 자리에 지금 있었던 거 아닙니까? 유승민 후보가 갑자기 내려와서 그 회의에 참석했는데 30분 정도 늦게 그 자리에서 사퇴론을 꺼내고 심지어는 만약에 사퇴를 안 하거나 사퇴란 말까지 안 했겠죠. 예를 들면 연합이라든지 아니면 후보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협박까지 일삼는 예. 그런 말들이 오갔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강경한 소위 일부 의원들, 그 의원들의 그런 강경한 태도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유승민 후보가 혼자 완주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 회의 분위기가 결국은 나중에 결론적으로 나올 때는 유승민 후보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후보는 바라본다. 그냥 그걸 보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3당
연합이든 아니면 후보 단일화를 추진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건 결국은 유승민 후보를 바보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승민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은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그랬어요. 예. 회의 끝나고 나서 인터뷰할 때도 본인은 변화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뭐 주호영 원내대표든 이런 분들, 책임 있는 분들은 뭐라고, 주호영이 아니죠. 참. 주호영은 국민의당 원내대표죠. 아니죠.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 등장인물이 많다니까 헷갈렸군요. 주승용이고 예, 주호영 맞습니다. 국민의당은 여수의 주승용. 그렇죠. 예. 주호영 원내대표가 예. 주승용은 옛날에 재떨이 사건.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원내대표가 나서서 얘기하기를 우리는 3당 합당이나 연합에 대해서 추진할 거다. 그리고 후보는 그거를 지켜보기로 했다. 이런 예. 표현을 썼는데 그 자체가 저는 그 유승민 후보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후보가 뭘 지켜봅니까? 후보는 분명히 지금도 계속 본인의 길을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바른정당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사실 지지율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것도 저는 명분이 없다고 생각해요. 후보가 지지율이 안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후보 사퇴하라 또는 뭐 다른 후보와 연합해라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정신에 맞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특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친박을 다시 끌어안고 지금 뭐 종원진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죄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시키겠다고 주장하는 종원진 의원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과 손을 잡겠다고 하는 홍준표 후보를 협상의 대상 또는 합당의 대상 또는 연합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과연 예. 바른정당을 창당할 때 그 정신이 어디로 갔는지 또 그것이 그러니까요. 진실인지 아닌지도 의심스러운 친박 청산을 사실은 전제 조건을 걸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자유한국당과 연합을 하겠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분들이 처음 빠져나올 때, 새누리당 있을 때 나왔을 때의 정신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태도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김남국 변호사님. 네. 바른정당이 만들어질 때의 창당 정신은 이제 최준명 교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과거 적폐 세력으로 본 거 아니에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그 국정농단 세력과 함께 할 수 없다. 핵심이 겁니다. 네, 맞습니다. 국정농단, 부역자라는 표현까지 안 썼지만, 국정농단을 방조하거나 비호한 세력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러고 나왔어요. 새로운 보수를 표방하면서 보수의 새 희망,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게 바른정당의 기치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예. 저도 이제 정치를 했었기 때문에 동업자적 관점에서 보면 33명 의원 중에 10명 정도만 도와주고 한 20여 명은 뒷짐 지고 수수방관하고 있었어요. 네. 이게 정당에서, 공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지시라 그럴 뻔 깜짝 놀랐어요.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라고요. 이제까지 열심히 도왔는데도 지지율이 안 올라갔으면은, 이렇게 하는데도 좀 안 되니까 어떻게 좀 묘안을 좀 내보자. 근데 이번에 보수 진영이 집권 가능성 없어요, 어차피.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른정당에서 단일화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 사실은 이 바른정당 의원들 33명이 뭐 똘똘 뭉쳐가지고 사실은 유승민 후보를 띄웠어야 되는 겁니다. 어찌됐건 뭐 단일화의 명분이나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서더라도 예. 바른정당에서도 뭔가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안에서 이렇게 자중질환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보자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지지율을 일단은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끌어올려가지고 예. 뭔가를 하려고 했어야 되는데 지지율을 지금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 찰나에 아예 그 후보를 주저앉힌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의 어떤 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후보자와 본인의 어떤 그 바른정당의 의원들의 그 정치가 가는 길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대선 후보로서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로서 끝까지 완주를 하고 보수로서의 어떤 합리적인 어떤 기준과 새로운 이야기, 어떤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게 정치적인 어떤 자산이 되는 건데 지금 바른정당의 의원들은 유승민 후보가 몇 프로를 나오건 간에 사실은 집권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지금 바른정당의 의원들은 지금 이번에 어떤 대선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선 이후에 어떻게 벌어질 어떤 보수의 어떤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화할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유승민 후보의 어떤 주자, 완주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가능성을 완전히 접어두고 본인들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아예 지금 후보를 잡아가지고 그냥 주저앉히는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고재열 기자님, 이거 들여다보면요.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하고 많이 비슷해요. 네. 당은 틀리지만 그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후보가 된 다음에 200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참패하거든요. 예. 그때는 이제 집권하고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른바 이제 홍삼 트리오 그 자제분들 문제도 좀 있었고 그래갖고 집권 세력의
그 김대중 국민의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 의식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어서 같은 정당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뭐 10% 초반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그 당에서 얼마나 흔들었습니까? 예. 제3의 후보를 내야 된다. 지금 후보를 접어야 된다. 예, 지금 상황 그런데 이제 어쨌든 당시에 이 여당이 참패한 이유는 말씀하셨던 이유 때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가 또 책임을 져라면 책임론적인 성격도 예.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당 지지율이 사실은 낮은 상태에서 후보가 선전하면서 아직 지표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잠재력을 지금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랄까 이렇게 이 정도면 등에 칼을 꽂았다라는 표현을 그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지금 단일화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단일화라는 거는 텐션이 긴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긴장이 있으려면 단일화를 해서 문재인 후보를 이길 수 있다. 어떤 그런 지점까지 이렇게 상황이 와야 되는데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벌어진 상황. 그렇죠. 이미 10포인트가 그렇죠. 지금 넘어섰죠. 붙어 있어서 국민의당이 결합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국면이 아니라 지금은 사실은 단일화해서 지면은 더 우스워지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보이는 결론은 그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네. 아주 간단한 겁니다. 뭐냐면 바른정당이 오늘 새벽까지 진행된 의원총회 끝에 바른정당 유승민,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3자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창당 이후 당과 후보 모두 지지율이 부진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또 현재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독주를 막기 위해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유승민 후보는 단일화 반대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 한편 안철수 후보는 인위적 연대는 거부한다는 입장. 또 홍준표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2주 앞둔 시점에서 제기된 바른정당의 3자 단일화 제안. 과연 실제 성사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4월 25일) 화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유승민 후보 사퇴론으로 내용을 겪던 바른정당이 급기야 3자 단일화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제안인지 세 분의 전문가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재열 시사인 기자 계속 자리하고 계시고요. 영상편지 김남국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편지 준비해 오셨나요? 아니요, 오늘은 준비 딱히 안 했습니다. 뭐 최진봉 교수 따님에게 보낸다면서요? 네, 최진보 교수님 따님이 95년생이라 그러셔가지고 김남국 변호사 몇 년생인데요? 저는 비밀입니다. 그래요? 네. 감옥 가고 싶어요? 네. 이실직관이에요? 네, 아직은 어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최준봉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남국 변호사의 미래 자기인데. 자, 저희는, 고재열 기자님.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반영해드리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고재열 기자님. 저희는 웃고 우리가 더 행복한 삶 같아요. 대선 주자들보다. 그렇습니다. 저 스트레스 받는 일을 해야겠죠, 누군가? 네, 예. 저희는 정말 행복하고요. 그러니까 예. 저랑 이 봉도사님이 단일화할 일도 없고, 예. 그리고 또 아니, 단일화할 수 있죠. 서로 출연료 놓고 가위바위보 단일화하는 거죠. 정말 갑자기 이 순간 또 행복이 밀려오는 게 지금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했던 권력 서열 뭐 1, 2위 분들도 3.3평? 뭐 예. 3평 정도 되는 방에 계시고 대한민국 제일 큰 재벌 회사의 이 오너분도 3평에 있는데 거기 1.9평이요. 네. 예. 우리는 이렇게 넓은 집에 예. 그리고 이렇게 자유롭게 하고 있는데 뭐 그것도 감사하고요. 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바른정당 얘기해 주세요. 네, 바른정당이 어제 의총을 하면서 그야말로 자중질환을 드러냈습니다. 어허. 지금 멀쩡히 후보가 후보한테 자유한국당에 돌아가겠다 그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아, 그 협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건 뭐냐면 최소한의 지렛대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솔루션을 제공했는데 유승민이 고집을 부려서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안 되겠다. 나는 규칙 사유는 돌아가겠다. 당신한테 했고 우리는 가겠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철학이 없는 탈당 뒤에 철학이 없는 복귀의 어떤 그런 구실일 뿐인 거죠. 예. 자, 최 교수님, 어찌 보면 이제 이것이 명분 없는 반문연대잖아요. 그렇죠. 누가 싫어서 후보를 단일화하겠다? 예를 들어 DJP 연합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기치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역 호남과 충청에 근거하고 있었던 지역 정당이 하나가 되면서 지역 감정도 뛰어넘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도 좀 해본 거고. 그랬었죠. 사실은 근데 속내를 들여다봤더니 예. 이런 얘기를 해요. 바른정당 의원들이 지방 조직이 무너지고 있다. 예. 이를테면 내년에 지방자치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역 기초 의원들이 지금 이 선거에서 띄워줘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이쪽으로 넘어왔던 바른정당 기초 광역 의원들이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고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선거가 지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미래가 없다. 예. 이런 본인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후보를 흔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문제라고 보는 거죠.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신 예. 것처럼 이제 지역에 있는 조직들이 제가 막 유승민 후보하고 그냥 예. 이 공감 능력이 그러니까요. 막 싱크로율이 막 100%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정 의원님이 저런 싱크로율이 나오는 것은 진정이라고 봐요. 진정성이 있다. 왜? 정치적으로 지향점이 다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그 유승민 후보가 당하고 있는 그게 바르지 못하다는 것은 울분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바르지 못한 정당이 되는 그렇죠. 거죠. 바른 정당이 아니라 예. 바르지 않은 정당 예. 이렇게 이름을 안 바른 바꿔 정당. 예, 그렇게 바꿔 달아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러니까 조직을 이제 걱정하는 거예요. 지방선거나 지금의 조직들이 움직여주지 않고 지지율이 오르지 않다 보니까 예. 이 후보를 지지했다가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건데 저는 그게 너무 지역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사실 자유한국당이 물론 보수들의 일부 보수들의 지지, 친박 골수 친박들의 지지를 받아서 어느 정도의 지지를 얻고 있지만 저런 모습이 과연 계속 갈까? 저는 좀 그건 의문이라고 봐요. 물론 골수 친박들은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겠지만 그래도 건전한 생각을 갖고 있는 보수층 또 중도에서 보수로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보수 세력에 대한 어떤 희망도 저는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자유한국당보다 지지율이 안 나온다고 하는 유승민 후보의 그런 지지율 때문에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아주 먼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이익에만 급급해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바른정당에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바른정당이 다시 자유한국당에 흡수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는요, 그거는 정말 명분도 없고 왜 거기서 뛰쳐나왔으며 또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또는 나오면서 얘기했던 그런 뭐 선결 요건이 해결됐다면 또 모르겠어요. 바른정당이 나오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연합을 하거나 통합을 하거나 아니면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는 친박